안녕하세요. 얼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드컴의 실적이 나왔는데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 4분기에서 지금 이제 주당 순이익이 1.95달러로서 예상치보다 0.08을 상회했다, 비트했다는 이야기 되겠죠. 상당히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매출도 180억 2천만 달러로서 전년 대비 28.2%, 5억 6천만 달러를 비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분기 조정 이비타는 12억 2,180만 달러로서 매출이 68%나 해당이 되고 있다. 자, 이비타도 좋게 나왔죠. 영업이익이 많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이 있죠. 이것이 7억 7,030만 달러로서 자본지출 2,370만 달러로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보셔야 될 것이, 자, 영업활동을 통해서 번 돈이 7억 7,030만 달러인데 캐펙스가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리캐시프로 남은 것이 7억 4,660만 달러 남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출의 41%나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오라클은 반대죠. 오라클은 자본지출이 엄청나게 많은데 영업활동 현금이 많이 없어가지고 도리어 일단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얘는 플러스로 많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매출이 41%에 달할 만큼의 돈이 많이 남았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상당히 좋게 나왔고, 자, 그로 인해서 본토주의 배당금 역시도 전분기 대비해서 10% 정도 인상되면서 0.65달러로서 결정한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브로드컴의 CEO 호그탄이 말하고 있기를 4분기 매출은 180억 달러로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주로 AI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74% 증가한 데 힘입은 결과다. 결론적으로 AI가 살아있다, 버블이 아니다.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1분기에도 이러한 모멘텀이 지속될 거다. 자, 그래서 맞춤형 AI 가속기, 이더넷 AI 스위치의 견인으로 인해서 AI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82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계속해서 AI 반도체가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도 1분기 매출이 전체 매출은 191억 달러로서 전망되면서 이비타 매출의 67%가 예상되고 있다. 이비타 역시도 매출의 67%니까 저번하고도 비슷한 모양이 있죠. 이번에 68%니까 전반적으로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1분기 때 컨센서스가 183억 1천만 달러 되고 있죠. 그보다도 191억 달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좋은 모양이 있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브로드컴 자체를 본다면 3.4% 정도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좋은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아무래도 산타가 다시금 돌아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먼저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우는 1.34% 정도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또 우상향했죠. 힘이 좋다는 겁니다. 다우 쪽으로 좀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나스닥도 일단 좀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전략 후강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좋은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P 500도 전략 후강이었다. 자, 러셀이 좀 더 많이 올랐죠. 러셀 같은 경우는 1.18% 올랐고, 자, 반면에 S&P 500은 0.1%, 나스닥은 조금 일단은 하락했다. 그래서 다우하고 지금 이제 러셀이 올라가는 장이 있다. 그 중에서도 다우가 조금 더 힘이 좋다. 지금의 주도주는 다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맵을 크게 한번 보시게 되면 기술주 중심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아무래도 일단은 오라클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주는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반면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여기서 은행주 있죠. 은행주는 상당히 좋았다는 겁니다. 뭐 JP모건 이런 것들 상당히 좋게 일단 갔던 것이 은행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또 일단 컨슈머 디펜스 쪽 있죠. 이쪽도 뭐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산업재도 좋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다우 쪽으로 매기가 많이 돌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아무래도 오라클이 안 좋다 보니까 오라클하고 같이 가는 종목 있죠. 자, 엔비디아 안 좋겠고, 자, 이런 것들. 자, 브로드컴 요거는 이미 일단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마소는 그나마 일단 조금 반등했고, 자, 반면에 일단 구글도 일단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애플, 아마존, 테슬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기술주는 좀 하락되는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은 퍼포먼스 한번 보시게 되면 베이징 머티리얼스 1점, 이렇게 원자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파이낸셜 분야가 좋았죠. 자,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요 분야도 좋았다. 자, 그 다음에 컨슈머 디펜스 요 분야, 그 다음에 헬스케어. 자, 전부 다 다우 쪽으로 일단은 매기가 돌았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안 좋았던 것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있죠. 이런 것들, 자, 그 기술주입니다.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이런 쪽으로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주도주를 가지고 있다. 이 차트 보시면은 왜 주도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크게 떨어진 건 없었죠. 그나마 일단 21선에서 좀 지지받고 또 다시금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여기서 만약에 큰 폭으로 꺾였다면은 좀 쓰리봉으로서 좀 안 좋은 모양이 있었는데 그나마 받쳐주면서 다시금 장은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 V자 반등으로 해서 올라가는 중이지 완전히 하락해서 꺾인다. 이렇게 보시면서 물량을 털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금리라든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나 그로 따른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좀 큰 그림을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은 계속해서 일단 물량이 들어와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밑에 누가 있냐면은 유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돈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일단은 물건들이 들어옵니다. 돈들이 들어온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번에도 떨어졌던 폭 자체를 본다면은 떨어진 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고점 대비해서 한 번씩 떨어지는데 그때는 요때도 한 4% 정도 떨어졌고 마찬가지로 요때도 고점 대비해서 떨어질 때 있죠. 그때도 한 5% 정도밖에는 안 떨어진다는 거겠죠. 옛날처럼 뭐 10%, 20%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자,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계속해서 일단 밑에 되면은 대기 자금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가 일단 들고 가든지 아니면 일단 자금을 투입을 해서 넣든지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렇지 않는다면은 돈이 없다면은 들고 가시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현재 모습에서는 돈이 넘쳐난다. 자, 밑에 누가 깔고 있다. 자, 그런 개념으로서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도주는 아무래도 다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우가 일단 기술주 중심에서 조금 일단 매기가 이쪽으로 옮겨 타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주, 은행주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종목들의 매기가 조금씩 붙고 있으니까 뭐 소매주도 마찬가지고 뭐 달러트리, 달러제너럴 이런 것들이 있죠. 월마트 같은 것들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그런 것들이 주식이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있다. 그래서 S&P 500은 못 달리고 있는데 지금 모습에서 다우가 달린다는 말은 이쪽에 조금 더 장세해서 계속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안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나스닥 100도 아직까지는 안 들어오고 있죠.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점을 돌파하는 애는 다우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럼 다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오늘 또 소형주도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나오겠죠. 자, 그런 것들이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는 세력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직까지는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의 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다우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채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0.19%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0년물 금리는 조금 하락했고 2년물 금리는 뭐 당연히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따라서 계속해서 조금씩 하락이 되고 있죠. 그런데 30년물 금리는 아직까지는 하락이 되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이쪽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터치가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빅스 지수도 1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금 떨어지는 모양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큰 일단은 지금 쇼크는 별로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 재무부의 11월 재정적자 자체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52.8% 감소한 1,73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20년도 이후에 최저치를 갱신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팬데믹 상황을 제외하게 되면은 2017년도 1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8% 증가한 7,40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사상 첫 두 달 동안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 감소한 1조 1,900달러를 기록했는데 11월 기준으로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의 첫 두 달간의 재정적자는 현재 4,576억 달러에 달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적자 지출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 중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미국에서 돈이 들어오는 건 740빌리언이고 나가는 돈은 1198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한 458빌리언이 적자가 계속해서 난다는 거죠. 재정적자가. 자, 그 중에서 많이 나는 것이 소셜 시큐리티가 268빌리언, 그 다음에 넷 인트레스트 있죠. 이자가 179빌리언, 그 다음 메디케어가 176, 헬스케어가 170, 그 다음 내셔널 디펜스, 국방비는 165입니다. 국방비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이자가 나가고 있죠. 2순위입니다. 2순위. 좀 있으면 1순위까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자가 높아서가 아니고 국채를 계속해서 발행해서 찍어내니까 계속해서 이자만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이가 된다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해서. 자, 아무래도 이만큼 일단 지금 이제 이렇게 이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찍어내는 바람에 이자 비용만 늘어나고 있다. 자, 그렇다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계속해서 찍어내니까 아무래도 이자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재무부가 역사상 최대 규모인 125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만큼 많이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채권의 수익률을 낮춘다는 이야기겠죠. 국채를 많이 샀다는 말은 국채가 공급이 안 되니까 국채 가격이 많이 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채의 채권 수익률을 낮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로 인해서 유동성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 매입을 오늘부터 시작하면서 또 시스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데다가 또 연준이 QE를 하고 있죠. 단기채 사들겠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동성은 풀릴 수 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자, 암호화폐 시장이 좀 산타 랠리를 펼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뭐 중요한 것은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인데 금리 인상이 없다면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지만, 또 금리 인상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은 또 시장에 약간은 또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그거 자체를 본다면은 4.773% 일되고 있었다. 저번보다도 조금 금리는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응찰률 본다면 2.36대 1이었죠. 저번에 2.4대 1, 2.5대 1보다는 조금 낮게 돼 있었다. 그래서 수요가 좀 부진한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장기채 이런 것들은 잘 안 사준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있죠. 그것이 한 7,500억 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있었던 것이 1조 3천억 달러 정도 있었는데, 자, 그만큼 많이 빼가지고 이걸 갖다가 금에다가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금 보유량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국에 있어서도 좋지 못한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은 계속해서 금을 사 모으고 있다. 자, 일단 금값이 그렇게 내려가진 않는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연준이 400억 달러의 국채를 매입하겠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프하고 페드 펀드의 퓨처에서의 베이시스가 상당히 일단 많이 늘어나면서 금리가 많이 뛰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양적 완화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오라클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라클의 부진한 실적, 그 다음에 연준의 결정 이후부터 시작해서 AI 관련된 투자에서 좀 이탈하는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라클 때문에 인공 관련 투자에서 좀 이탈하는 그 추세가 계속되는 거 아닌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 이런 것들이 3% 이상씩 하락되고 있죠. 뭐 코이브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실물 경제 주식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 이 주식에 좀 물려들고 있죠. 지수 자체에. 그래서 해당 지수는 550포인트 이상, 즉 1.2% 정도 상승되면서 좀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다우지수다. 다우하고 좀 나스닥하고 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오라클의 일단 실망스러운 분기 매출이 있죠. 그다음 높아진 지출 전망 이런 것들, 캐펙스가 더 들어갈 거다. 뭐 150억 달러 이상으로. 자, 그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AI 부채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기술 기업들이 투자 수익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하락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다우가 올라가는 이유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자, 그 이유가 본다면은 경제 성장의 속도가 빨라진다. 자, 그렇게 예상을 했죠. 자, 그로 인해서 경기 순환에 민감한 기업들, 이런 것들이 호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공주라든지 이런 것들, 달러트리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 주식들이 좀 호재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로 인해서 뭐 다우가 올라가고 있고, 현재 12월 회의에서 2026년도 GDP 성장률의 전망치가 2.3%로 상향 조정하고 물가는 2%로 웃돌 것으로 예상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경제 성장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일단 일반적인 통념을 본다면은 성장이 높으면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생산성 향상 가능성이 높다는 점, AI로 인해서. 자, 그로 인해서 가격의 상승 압력 없이도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요건 뭐 대봐야 알겠죠. 약간의 논리가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경우는 지난 몇 년간의 이례적인 상승세가 은행이나 소비재 같은 다른 부분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AI 관련 기업들 간의 차별화가 조금은 심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을 아무래도 트럼프 자체가 경기를 갖다가 부양시켜야 되니까 경기 호재 중심으로, 경기 순환 중심으로 조금은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AI 산업에서 성자와 패자를 좀 가려내는 과정이 되지 않겠는가. 자, 구글하고 지금 엔비디아의 진영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로 인해서 추세와 더불어서 AI 전용 투자에서 벗어나서 다른 투자로의 전환이 좀 계속되지 않겠는가. 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스택을 본다면 브로드컴, 그 다음 TTM 테크놀로지, 자, 그 다음 셀레스티카, 그리고 루멘텀, 이런 것들이 구글 사이드, 그 다음 오픈 AI 사이드에는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오라클, AMD,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종목들을 일단은 잘 눈여겨보시고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니까 그래서 어떤 종목이 어느 정도 투자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좋겠죠. 뭐 어느 것들이 잘 갈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경제 확장이 지속되고 있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가 우려가 좀 완화되었다. 그래서 가치주의 반등의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 말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을 부추기는 촉매제는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우려 증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기를 부양하기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도 생각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월간은 오라클의 실적 발표에 실망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예측하기 어렵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오라클 론을 한번 보시면 론이 이 정도 있다는 겁니다. 2025년도로라서. 자, 그다음에 일단은 지금 반드 있죠. 자, 오라클 메타 요런 것들. 자, 반드도 이만큼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반면에 일단 US에 지금 현재 빅테크 펌들은 요거밖에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은 문제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오라클이 지금 현재 반드라든지 아니면 론이 이렇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라클의 주가가 아무래도 매출 이런 것들이 미스가 났다는 것들, 특별히 일단 소프트웨어 매출 이런 것도 미스가 났죠. 자, 거기다가 11월 분기에 잉여 현금 이런 것들 프리캐시프로도 한 100억 달러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들. 자, 아무래도 예상치 마이너스 52억 달러보다도 더 큰 수치가 되고 있죠. 자, 프리캐시프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매출, 일반적인 매출 전부 다 미스가 났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런 발표가 아무래도 분석가들을 당황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이 오라클의 야심찬 실적 전망을 어떻게 달성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감이 장기화될 수 있다. 그렇게 지적되고 있고, 그래서 모건 스탠리란지 이런 데도 목표 주가를 비롯해서 전망치를 갖다가 재검토 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은 확실할 만한 그런 수치를 찾고 있는데 가장 근접한 답변이 필요한 현금 규모가 1,000억 달러 미만,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발표, 이런 것들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진한 실적, 증가한 자본 지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오라클의 주가 변동은 인공지능 인프라 성장에 대한 투자에 그렇게 한 대가를 갖다가 치르고 있다.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만들면은 사람들이 오는데 하지만 먼저 만들어야 된다.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오라클의 장기적인 인공지능 사업의 전망을 근거로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험난한 여정이겠지만 웰스파고는 가치 있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좀 지켜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탑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2010년도에는 7,700을 돌파하면서 강세장이 4년째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만 8,000까지는 안 불렀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강세가 된다. 항상 강세론자니까 거기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4년째 강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3년간의 연평균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강세장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상당한 걱정의 벽 자체가 오히려 강세장을 갖다가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사람들이 걱정할 때 아무래도 상승한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몇 년 동안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업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이끌면서 시장이 이른바 걱정의 벽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의 약화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는 상황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즉 생산성 향상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S&P 500 지수가 17% 올해 상승을 했죠. 자, 그 중에서도 또 MCM으로 불리고 있는 통신 서비스라든지 기술주가 각각 33, 27%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2025년도 예상치 6,600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기술주, 특히 AI라든지 암호화폐 관련 주식을 비롯해서 소재라든지 에너지, 금융주, 아무래도 금융주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골드만삭스, 바클레 이런 종목들이 있죠. 자, 그런 종목들은 내년에 많은 것들이 IPO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S&P 500의 소재 섹터는 올해 5%의 상승에 그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자, 에너지는 7%, 금융은 11.2% 상승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들이 더 많이 상승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내년 5월에 제롬 파월 자체가 임기가 만료되게 되면은 연준 의장이 선출될 것인데 이거는 시장의 호재로서 작용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연준, 비둘기파, 도비 시한가 그래서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연준의 선물은 아직까지는 비둘기파 연준을 지금 현재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 달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 지표 하나 보시게 되면 계속 실업 청구 건수 있죠. 그거 자체가 195만 건을 예측했는데 183만 8천 건으로서 좀 적게 나왔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고용은 조금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요거만 가지고는 좀 평가하기는 힘들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브루드컴의 실적 발표가 장 마감 후에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 마감 후에 브로드컴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자, 아무래도 실적의 전망치에 관해서는 시장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지금 12월 3일, 10월 31일자로 마감된 3개월간의 월가의 실적 추정치를 살펴보게 되면은 엔비디아의 AI 칩에 대안을 찾는 여러 하이퍼스케일러들을 끌어들인 브로드컴의 맞춤형 칩 사업이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몇 주 동안에 브로드컴의 주가가 잠재적인 파트너십의 소식, 인공지능의 칩 시장에서의 성장하고 있는 맞춤형 즉 애플리케이션 직접으로 ASIC의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급등을 했죠. 그래서 더 인포메이션에 따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맞춤형의 칩 사업 부분에서도 브로드컴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마벨의 테크놀로지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벤치마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은 아마존은 차세대 트레니움의 칩 개발을 위해서 마벨에서 브로드컴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브로드컴의 주가를 갖다가 상향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수년 동안 생산해온 구글의 TPU 이런 것들의 칩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덕분에 이익을 얻기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아무래도 TPU라든지 ASIC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브로드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실적은 상당히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JP모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 회사를 갖다가 최고의 투자 종목으로 꼽고 있고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속적인 강력한 AI 펀더멘탈과 소프트웨어 사업 부분에서 공격적인 시너지 효과, 가치 창출 이런 것들을 전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목표 주가 $400를 갖다가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준이 최근 금리 인하에 힘입어서 채권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1월에는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1월이 되면 무모해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채권 거래자들이 연준의 전날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일부 투자자들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아무래도 내년에 한 차례 금리만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CME 따르면은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결과로서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파월도 조금 뉘앙스가 아무래도 한 두 번 정도는 일단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성명서에서 본다면은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이 측면에 모두에서 위험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는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11월 12일에 종료된 정부 셧다운으로 해서 10월과 11일에 경제 데이터를 갖다 활용하지 못한 채 결정을 내렸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원빅 뷰티풀 법안이 있죠. 요거 자체가 아무래도 감세라든지 소비가 경제 활동에 미치는 완전한 영향이 2020년도에는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할 때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 자, 그렇다면 국제 수익률은 다시금 오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고 누락된 11월의 인플레이션 데이터에서 물가 상승률이 가속된다.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는 아무래도 이번 금리 인하는 1월까지는 좀 무모해 보일 수가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지금 반도체는 좀 안 좋은데 다음 주 UBS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UBS는 특별히 메모리 시장이 편향된 공급의 수요 역학 관계가 마이크론 주가를 더욱더 끌어올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매수 등급을 주면서 12개월 목표 주가를 $275에서 $295로 상향 조정하면서 12%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면서 다양한 메모리 유형의 가격의 상승이 하고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D램과 낸드 메모리의 이러한 상당한 공급 부족, 이것이 2027년도 1분기와 2020년도 4분기까지는 지속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로 인해서 고객들이 예년보다 더 일찍 분기별로 물량을 확보하면서 계약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D램과 낸드 모두 부분에서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가격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공급의 감소 추세를 배경으로 EPS 추정치를 갖다가 한 번 더 상향 조정하겠다. 그래서 EPS를 2027년도에는 $38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로 인해서 $295가 제시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1분기의 매출과 더불어서 주당 순이익의 전망치를 각각 $132억 와 $4.27로서 변동 없이 유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러한 예상치는 회사의 가이던스를 크게 웃도는 수치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인하에 힘입은 결과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JP 모건에서는 이 회사를 갖다 최고 투자 종목으로 꼽고 있고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AI 펀더멘탈과 소프트웨어 사업 부분의 공격적인 시너지 효과, 가치 창출 이런 것들을 전망하고 있고 또 12개월 목표 주가를 $400로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랜스포스가 또 이야기하고 있기를 2010년도 1분기에 메모리 가격이 다시금 급등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또 마이크론도 상당히 좋아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로 인해서 스마트폰, 노트북 브랜드들이 가격을 인상한다. 그래서 D램의 사양을 낮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급형 스마트폰은 4GB, 중급형 노트북은 16에서 8GB로 낮아진다. 그래서 주기는 2010년도 2분기까지는 둔화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6만이 바이든급을 주고 있고 평균 목표가를 본다면 236불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저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H200 칩 자체를 갖다 미국에서 검사를 거친 후에 중국으로 보내질 것이고 중국에서는 승인된 고객에서만 배송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우리가 미련을 버리고 중국에서 안 된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가용성 있게 좀 바라봐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데이터 센터의 전력 부족 문제에 관련해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력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백악관 연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금리를 더 많이 내리겠다. 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